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배웁니다. 깊이 사랑하고 끝없이 베풀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면 세상이 당신을 보호하고 존중해 줄 것이라고 믿지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감정, 그 따뜻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우리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500년 전 이탈리아의 한 사상가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 섬뜩할 정도로 현실적인 통찰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오늘 우리는 그에 져서 군주론에 담긴 사랑과 권력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일상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사랑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채이자 활짝 열어둔 문이며 이용당하기를 기다리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에 의존하는 자는 결국 그 사랑에 의해 파멸할 것이라고. 반면 두려움을 지배하는 자는 살아남는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은 본래 맹목적이지만 세상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략은 사랑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가족, 친구, 연인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들이 상처를 주어도 너무 쉽게 용서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잘못된 행동마저 합리화해 주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우리 눈의 필터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멈추고 자신의 입장을 보호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하죠. 내가 저들을 해치지 않으니 저들도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 순진한 믿음을 비웃었을 겁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특히 당신이 보복하지 않을 것을 알 때 언제든 당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적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익숙함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적들은 당신의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부드러움, 당신의 헌신, 당신의 순종에 점차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당신의 충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용서를 즉각적으로 요구하며 마침내 당신이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서면 분노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방어 장치 없는 사랑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국 당신을 타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랑을 완전히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통제하라고 조언합니다. 한계를 정하고 대가를 설정하고 계획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계 없는 사랑은 감정적 노출이 되고 감정적 노출이야말로 권력을 가진 자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한 가지 분명히 합시다. 냉혈한이 되라는 것은 잔인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까워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당신이 감정적으로 너무 투명해질 때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지, 그리고 의심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 결국 어떻게 당연한 권리로 변질되는지를 똑똑히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수로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고, 당신이 제공하는 무언가 때문에 곁에 머무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앞세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순간 당신은 협상력을 잃게 됩니다. 애 가족들이 당신의 조언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지, 애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더 이상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지, 애 연인이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궁금해한 적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논리를 이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하고 먼저 돌아오고 당신의 감정을 변호하기 위해 애쓸 뿐 결코 단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바로 그 점이 당신을 예측 가능하고 부드럽고 안전한 사람, 즉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호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게임을 포기하고 그들이 게임에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따뜻함을 유지하는 대가는 혹독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준을 낮추고 낯선 사람에게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행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변화 없는 용서를 반복하고 단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키는 그 평화는 사실상 당신의 약함 위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편안함일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의 약점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것을 시험하고 찌르고 마침내 착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경계선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온기를 보게 하되 그 뒤에는 반드시 견고한 벽이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무조건적이 되는 순간 당신의 고통 또한 무조건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낯선 이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당신이 가장 가까이 들여놓은 사람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편집증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밀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약점, 당신의 경계, 당신의 부드러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누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존중 또한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당연함의 함정.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고 허락을 구하지 않으며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이미 자신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나 도와주고 언제나 나타나고 언제나 예라고 말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기적이고 변했고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마키아벨리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어라. 그것은 단지 자신의 이점을 잃은 자의 애도 소리일 뿐이다. 두 번째 시험, 죄책감 반사.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그들은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안 되라고 말하면 그들은 과거를 들먹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면 그들은 당신을 냉정하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책략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면 어떤 결정이든 뒤집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죄책감 앞에서 흔들린다면 그들은 그 사실을 기록해두고 다음번에 또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협상입니다. 세 번째 시험, 충성심의 고리. 당신은 충성스럽고 지지적이며 한결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혼자만 그렇게 행동할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들은 안부를 묻는 것을 멈추고 보답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뒤로 물러설 때 그들은 공황에 빠집니다.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적 보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을 겁니다. 예측 가능한 충성심은 인정받기 전에 착취당할 것이다. 네 번째 시험, 이번 한 번만.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 좀 대신 해줄 수 있어? 나 때문에 약속 좀 취소해줄 수 있어? 이번 실수 한 번만 눈 감아 줘.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굴복하는 순간 이번 한 번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부러지지 않을 것을 알기에 당신의 가치를 구부려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전략적 압박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당신은 너무 가혹해라는 방어. 당신이 명확하게 말하면 당신은 너무 차갑다고 합니다. 당신이 뒤로 물러서면 돌 심장이라고 합니다. 끝없는 인내심을 거두면 무자비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신의 강점을 죄악으로 뒤집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책임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과거의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전의 당신이 사라지자 그들은 그것을 잔인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명확함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더 가까이 서 있을수록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혼돈을 흡수해주기를 더 많이 기대한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차갑다고 부르고 변했다고 말하며 당신의 성장을 배신으로 묘사할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얼마나 쉽게 기분 상하게 할 수 있는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선함을 증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냉정함을 정당화하거나 당신의 거리감을 변호하거나 그들이 의존했던 감정 시스템에서 당신이 성장한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침묵 속에서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당신의 원칙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그런 경계에 힘을 만들 수 있는지 마키아벨리적 자기 방어의 기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감정적 거리감을 절대 설명하지 마라. 공간이 필요하고 침묵하고 거절하고 해로운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 많이 설명할수록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많은 감정적 지렛대를 주는 셈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설명하는 것은 협상을 초대하는 것이고 허락 없이 행동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했을 겁니다. 누군가 왜 그렇게 다르게 행동해? 라고 물을 때 논쟁하거나 당신의 이유를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저 내 기준을 재조정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십시오. 그 침묵과 감정적 출혈을 거부하는 태도가 존중을 얻어내거나 애초에 존중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둘째, 조건을 걸지 말고 결과를 설정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또는 내가 그러면 나 화낼 거야 와 같은 조건을 겁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결코 더 나은 행동을 구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무례함에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마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할 때 나는 사라진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당황한다고 해서 돌아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결정할 때 혹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선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행동할 뿐입니다. 셋째, 감정을 통해 협상하지 마라. 누군가 당신이 압박받으면 울고 무시당하면 당황하고 그들이 침묵할 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서두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의 이성을 존중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감정적 평정심이 방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그 방패가 뚫리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의 머리가 아니라 당신의 상처를 조준합니다. 압박 속에서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지렛대가 되고 당신의 부동심이 당신의 입장이 됩니다. 넷째, 당신이 용납하는 것을 정의하고 절대 흔들리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묻는지, 얼마나 오래 알았는지, 얼마나 감정적으로 지쳤는지에 따라 경계가 변합니다. 이것은 약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감정적 인플레이션입니다. 나는 고함에 반응하지 않는다. 일단 거리를 두면 내가 다시 열 때까지 유지된다. 행동 변화 없는 사과에 보상하지 않는다. 와 같은 흑백 논리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그것을 따르십시오. 사람들은 확고한 것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유연한 것을 시험합니다. 다섯째, 가혹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원칙을 적용해야 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끝없이 인내하지 않으면 잔인한 것이고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면 오만한 것이며 그들을 다시 받아주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가혹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만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든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희생이 되고 인정 없는 희생은 노예가 됩니다. 냉혈한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을 정밀하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결코 자신들에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말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의 혼돈을 처리하는 감정적 쓰레기 매립지가 될 뿐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성벽을 쌓은 것은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시험하는 필터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도 끊임없는 재검증 없이는 머물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사고는 잔인함이 아니라 통제력입니다. 당신은 느끼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장이 계산을 요구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온기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획득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보살핌은 조건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오해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힘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들은 전략적이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존중받고 싶어 하지만 또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보다 평판을 더 두려워할 때 당신은 인식을 위해 힘을 포기하는 것이며 인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강력한 시스템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부드러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결코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배웁니다. 깊이 사랑하고 끝없이 베풀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면 세상이 당신을 보호하고 존중해 줄 것이라고 믿지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감정, 그 따뜻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우리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500년 전 이탈리아의 한 사상가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 섬뜩할 정도로 현실적인 통찰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오늘 우리는 그의 저서 군주론에 담긴 사랑과 권력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일상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사랑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채이자 활짝 열어둔 문이며 이용당하기를 기다리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에 의존하는 자는 결국 그 사랑에 의해 파멸할 것이라고. 반면 두려움을 지배하는 자는 살아남는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은 본래 맹목적이지만 세상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략은 사랑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가족, 친구, 연인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들이 상처를 주어도 너무 쉽게 용서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잘못된 행동마저 합리화해 주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우리 눈의 필터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멈추고 자신의 입장을 보호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하죠. 내가 저들을 해치지 않으니 저들도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 순진한 믿음을 비웃었을 겁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특히 당신이 보복하지 않을 것을 알 때 언제든 당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적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익숙함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적들은 당신의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부드러움, 당신의 헌신, 당신의 순종에 점차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당신의 충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용서를 즉각적으로 요구하며 마침내 당신이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서면 분노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방어 장치 없는 사랑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국 당신을 타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랑을 완전히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통제하라고 조언합니다. 한계를 정하고 대가를 설정하고 계획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계 없는 사랑은 감정적 노출이 되고 감정적 노출이야말로 권력을 가진 자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한 가지 분명히 합시다. 냉혈한이 되라는 것은 잔인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까워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당신이 감정적으로 너무 투명해질 때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지, 그리고 의심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 결국 어떻게 당연한 권리로 변질되는지를 똑똑히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수로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고, 당신이 제공하는 무언가 때문에 곁에 머무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앞세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순간 당신은 협상력을 잃게 됩니다. 애 가족들이 당신의 조언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지, 애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더 이상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지, 애 연인이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궁금해한 적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논리를 이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하고 먼저 돌아오고 당신의 감정을 변호하기 위해 애쓸 뿐 결코 단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바로 그 점이 당신을 예측 가능하고 부드럽고 안전한 사람, 즉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호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게임을 포기하고 그들이 게임에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따뜻함을 유지하는 대가는 혹독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준을 낮추고 낯선 사람에게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행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변화 없는 용서를 반복하고 단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키는 그 평화는 사실상 당신의 약함 위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편안함일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의 약점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것을 시험하고 찌르고 마침내 착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경계선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온기를 보게 하되 그 뒤에는 반드시 견고한 벽이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무조건적이 되는 순간 당신의 고통 또한 무조건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낯선 이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당신이 가장 가까이 들여놓은 사람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편집증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밀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약점, 당신의 경계, 당신의 부드러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누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존중 또한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당연함의 함정.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고 허락을 구하지 않으며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이미 자신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나 도와주고 언제나 나타나고 언제나 예라고 말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기적이고 변했고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마키아벨리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어라. 그것은 단지 자신의 이점을 잃은 자의 애도 소리일 뿐이다. 두 번째 시험, 죄책감 반사.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그들은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안 되라고 말하면 그들은 과거를 들먹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면 그들은 당신을 냉정하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책략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면 어떤 결정이든 뒤집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죄책감 앞에서 흔들린다면 그들은 그 사실을 기록해두고 다음번에 또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협상입니다. 세 번째 시험, 충성심의 고리. 당신은 충성스럽고 지지적이며 한결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혼자만 그렇게 행동할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들은 안부를 묻는 것을 멈추고 보답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뒤로 물러설 때 그들은 공황에 빠집니다.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적 보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을 겁니다. 예측 가능한 충성심은 인정받기 전에 착취당할 것이다. 네 번째 시험, 이번 한 번만.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 좀 대신 해줄 수 있어? 나 때문에 약속 좀 취소해줄 수 있어? 이번 실수 한 번만 눈 감아 줘.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굴복하는 순간 이번 한 번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부러지지 않을 것을 알기에 당신의 가치를 구부려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전략적 압박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당신은 너무 가혹해라는 방어. 당신이 명확하게 말하면 당신은 너무 차갑다고 합니다. 당신이 뒤로 물러서면 돌 심장이라고 합니다. 끝없는 인내심을 거두면 무자비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신의 강점을 죄악으로 뒤집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책임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과거의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전의 당신이 사라지자 그들은 그것을 잔인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명확함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더 가까이 서 있을수록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혼돈을 흡수해주기를 더 많이 기대한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차갑다고 부르고 변했다고 말하며 당신의 성장을 배신으로 묘사할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얼마나 쉽게 기분 상하게 할 수 있는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선함을 증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냉정함을 정당화하거나 당신의 거리감을 변호하거나 그들이 의존했던 감정 시스템에서 당신이 성장한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침묵 속에서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당신의 원칙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그런 경계의 힘을 만들 수 있는지 마키아벨리적 자기 방어의 기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감정적 거리감을 절대 설명하지 마라. 공간이 필요하고 침묵하고 거절하고 해로운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 많이 설명할수록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많은 감정적 지렛대를 주는 셈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설명하는 것은 협상을 초대하는 것이고 허락 없이 행동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했을 겁니다. 누군가 왜 그렇게 다르게 행동해? 라고 물을 때 논쟁하거나 당신의 이유를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저 내 기준을 재조정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십시오. 그 침묵과 감정적 출혈을 거부하는 태도가 존중을 얻어내거나 애초에 존중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둘째, 조건을 걸지 말고 결과를 설정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또는 내가 그러면 나 화낼 거야 와 같은 조건을 겁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결코 더 나은 행동을 구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무례함에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마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할 때 나는 사라진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당황한다고 해서 돌아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결정할 때
혹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선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행동할 뿐입니다. 셋째, 감정을 통해 협상하지 마라. 누군가 당신이 압박받으면 울고 무시당하면 당황하고 그들이 침묵할 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서두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의 이성을 존중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감정적 평정심이 방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그 방패가 뚫리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의 머리가 아니라 당신의 상처를 조준합니다. 압박 속에서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지렛대가 되고 당신의 부동심이 당신의 입장이 됩니다. 넷째, 당신이 용납하는 것을 정의하고 절대 흔들리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묻는지, 얼마나 오래 알았는지, 얼마나 감정적으로 지쳤는지에 따라 경계가 변합니다. 이것은 약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감정적 인플레이션입니다. 나는 고함에 반응하지 않는다. 일단 거리를 두면 내가 다시 열 때까지 유지된다. 행동 변화 없는 사과에 보상하지 않는다. 와 같은 흑백 논리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그것을 따르십시오. 사람들은 확고한 것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유연한 것을 시험합니다. 다섯째, 가혹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원칙을 적용해야 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끝없이 인내하지 않으면 잔인한 것이고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면 오만한 것이며 그들을 다시 받아주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가혹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만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든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희생이 되고 인정 없는 희생은 노예가 됩니다. 냉혈한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을 정밀하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결코 자신들에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말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의 혼돈을 처리하는 감정적 쓰레기 매립지가 될 뿐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성벽을 쌓은 것은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시험하는 필터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도 끊임없는 재검증 없이는 머물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사고는 잔인함이 아니라 통제력입니다. 당신은 느끼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장이 계산을 요구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온기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획득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보살핌은 조건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오해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힘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들은 전략적이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존중받고 싶어 하지만 또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보다 평판을 더 두려워할 때 당신은 인식을 위해 힘을 포기하는 것이며 인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강력한 시스템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부드러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결코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배웁니다. 깊이 사랑하고 끝없이 베풀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면 세상이 당신을 보호하고 존중해 줄 것이라고 믿지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감정, 그 따뜻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우리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500년 전 이탈리아의 한 사상가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 섬뜩할 정도로 현실적인 통찰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오늘 우리는 그에 져서 군주론에 담긴 사랑과 권력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일상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사랑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채이자 활짝 열어둔 문이며 이용당하기를 기다리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에 의존하는 자는 결국 그 사랑에 의해 파멸할 것이라고. 반면 두려움을 지배하는 자는 살아남는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은 본래 맹목적이지만 세상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략은 사랑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가족, 친구, 연인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들이 상처를 주어도 너무 쉽게 용서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잘못된 행동마저 합리화해주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우리 눈의 필터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멈추고 자신의 입장을 보호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하죠. 내가 저들을 해치지 않으니 저들도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 순진한 믿음을 비웃었을 겁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특히 당신이 보복하지 않을 것을 알 때 언제든 당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적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익숙함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적들은 당신의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부드러움, 당신의 헌신, 당신의 순종에 점차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당신의 충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용서를 즉각적으로 요구하며 마침내 당신이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서면 분노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방어 장치 없는 사랑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국 당신을 타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랑을 완전히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통제하라고 조언합니다. 한계를 정하고 대가를 설정하고 계획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계 없는 사랑은 감정적 노출이 되고 감정적 노출이야말로 권력을 가진 자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한 가지 분명히 합시다. 냉혈한이 되라는 것은 잔인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까워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당신이 감정적으로 너무 투명해질 때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지, 그리고 의심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 결국 어떻게 당연한 권리로 변질되는지를 똑똑히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수로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고, 당신이 제공하는 무언가 때문에 곁에 머무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앞세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순간 당신은 협상력을 잃게 됩니다. 애 가족들이 당신의 조언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지, 애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더 이상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지, 애 연인이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궁금해한 적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논리를 이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하고 먼저 돌아오고 당신의 감정을 변호하기 위해 애쓸 뿐 결코 단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바로 그 점이 당신을 예측 가능하고 부드럽고 안전한 사람, 즉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호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게임을 포기하고 그들이 게임에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따뜻함을 유지하는 대가는 혹독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준을 낮추고 낯선 사람에게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행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변화 없는 용서를 반복하고 단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키는 그 평화는 사실상 당신의 약함 위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편안함일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의 약점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것을 시험하고 찌르고 마침내 착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경계선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온기를 보게 하되 그 뒤에는 반드시 견고한 벽이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무조건적이 되는 순간 당신의 고통 또한 무조건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낯선 이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당신이 가장 가까이 들여놓은 사람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편집증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밀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약점, 당신의 경계, 당신의 부드러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누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존중 또한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당연함의 함정.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고 허락을 구하지 않으며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이미 자신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나 도와주고 언제나 나타나고 언제나 예라고 말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기적이고 변했고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마키아벨리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어라. 그것은 단지 자신의 이점을 잃은 자의 애도 소리일 뿐이다. 두 번째 시험, 죄책감 반사.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그들은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안 되라고 말하면 그들은 과거를 들먹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면 그들은 당신을 냉정하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책략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면 어떤 결정이든 뒤집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죄책감 앞에서 흔들린다면 그들은 그 사실을 기록해두고 다음번에 또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협상입니다. 세 번째 시험, 충성심의 고리. 당신은 충성스럽고 지지적이며 한결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혼자만 그렇게 행동할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들은 안부를 묻는 것을 멈추고 보답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뒤로 물러설 때 그들은 공황에 빠집니다.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적 보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을 겁니다. 예측 가능한 충성심은 인정받기 전에 착취당할 것이다. 네 번째 시험, 이번 한 번만.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 좀 대신 해줄 수 있어? 나 때문에 약속 좀 취소해줄 수 있어? 이번 실수 한 번만 눈 감아 줘.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굴복하는 순간 이번 한 번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부러지지 않을 것을 알기에 당신의 가치를 구부려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전략적 압박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당신은 너무 가혹해라는 방어. 당신이 명확하게 말하면 당신은 너무 차갑다고 합니다. 당신이 뒤로 물러서면 돌 심장이라고 합니다. 끝없는 인내심을 거두면 무자비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신의 강점을 죄악으로 뒤집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책임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과거의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전의 당신이 사라지자 그들은 그것을 잔인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명확함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더 가까이 서 있을수록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혼돈을 흡수해주기를 더 많이 기대한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차갑다고 부르고 변했다고 말하며 당신의 성장을 배신으로 묘사할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얼마나 쉽게 기분 상하게 할 수 있는지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선함을 증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냉정함을 정당화하거나 당신의 거리감을 변호하거나 그들이 의존했던 감정 시스템에서 당신이 성장한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침묵 속에서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당신의 원칙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그런 경계에 힘을 만들 수 있는지 마키아벨리적 자기 방어의 기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감정적 거리감을 절대 설명하지 마라. 공간이 필요하고 침묵하고 거절하고 해로운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 많이 설명할수록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많은 감정적 지렛대를 주는 셈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설명하는 것은 협상을 초대하는 것이고 허락 없이 행동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했을 겁니다. 누군가 왜 그렇게 다르게 행동해? 라고 물을 때 논쟁하거나 당신의 이유를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저 내 기준을 재조정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십시오. 그 침묵과 감정적 출혈을 거부하는 태도가 존중을 얻어내거나 애초에 존중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둘째, 조건을 걸지 말고 결과를 설정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또는 내가 그러면 나 화낼 거야 와 같은 조건을 겁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결코 더 나은 행동을 구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무례함에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마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할 때 나는 사라진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당황한다고 해서 돌아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결정할 때
혹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선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행동할 뿐입니다. 셋째, 감정을 통해 협상하지 마라. 누군가 당신이 압박받으면 울고 무시당하면 당황하고 그들이 침묵할 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서두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의 이성을 존중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감정적 평정심이 방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그 방패가 뚫리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의 머리가 아니라 당신의 상처를 조준합니다. 압박 속에서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지렛대가 되고 당신의 부동심이 당신의 입장이 됩니다. 넷째, 당신이 용납하는 것을 정의하고 절대 흔들리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묻는지, 얼마나 오래 알았는지, 얼마나 감정적으로 지쳤는지에 따라 경계가 변합니다. 이것은 약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감정적 인플레이션입니다. 나는 고함에 반응하지 않는다. 일단 거리를 두면 내가 다시 열 때까지 유지된다. 행동 변화 없는 사과에 보상하지 않는다. 와 같은 흑백 논리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그것을 따르십시오. 사람들은 확고한 것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유연한 것을 시험합니다. 다섯째, 가혹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원칙을 적용해야 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끝없이 인내하지 않으면 잔인한 것이고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면 오만한 것이며 그들을 다시 받아주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가혹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만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든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희생이 되고 인정 없는 희생은 노예가 됩니다. 냉혈한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을 정밀하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결코 자신들에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말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의 혼돈을 처리하는 감정적 쓰레기 매립지가 될 뿐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성벽을 쌓은 것은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시험하는 필터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도 끊임없는 재검증 없이는 머물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사고는 잔인함이 아니라 통제력입니다. 당신은 느끼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장이 계산을 요구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온기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획득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보살핌은 조건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오해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힘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들은 전략적이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존중받고 싶어 하지만 또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보다 평판을 더 두려워할 때 당신은 인식을 위해 힘을 포기하는 것이며 인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강력한 시스템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부드러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결코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배웁니다. 깊이 사랑하고 끝없이 베풀고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면 세상이 당신을 보호하고 존중해 줄 것이라고 믿지요.